오늘은 증여세 적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송금하거나 교환하면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에 의해서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용을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우리가 은행을 이용한 그 자료를 넘깁니다. 또한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있고 그게 자금 세탁, 범죄 의심, 편법 증여, 탈세 등 불법 행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대부분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을 가입 또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금 출처 소명 안내를 받고 이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인력 등 행정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행정편 이상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일정액 이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생략합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보면 40대 세대주는 주택 구입자금 4억 원까지, 30대 세대주는 2억 원까지 증여 추정 배제 대상입니다. 40대 가장이라면 아파트 구입자금 4억 원은 스스로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자금 출처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증여 추정 배제는 주택 취득 재산 외에도 기타 재산은 1억 원, 채무 상환은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1억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은행빚 5천만 원을 갚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간주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여세 조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서 마련한 행정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당장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을 뿐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 착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적발됐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 징수형 수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전세를 낀 집이라면 임대보증금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예금 통장 등이 자금 출처 증빙 자료가 됩니다. 소득은 과거에는 세금만 빼고 대부분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서 주택 취득자금 외에 사용된 내역은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동차 할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 내역을 빼고 소득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따져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벌어 1억 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전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대상 재산 취득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 금액이 취득세를 포함하여 10억 원인데 7억 원만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금액은 10억 원에서 7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이 됩니다. 만약 8억 원을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 미만이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 통합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탄루가 추가로 적발되거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